소중한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바로 한국GM인데요. 한국GM이 신형 말리부가 11월에 출시를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침체에 빠진 이제 부평 공장 가동용을 견인할 올해 마지막 신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GM이 이제 R&D 센터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와도 이제 차질이 돼서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자가 통해서 이번 달부터 신형 말리부를 부평 2 공장에서 지금 본격 양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겠다고 계획은 변함없다면서 현재 생산과 판매 준비를 만전히 하고 있으며 출시일은 지금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GM이 출시 준비 중인 신형 말리부는 9세대 베이스리프트 부분별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2016년 4월에 출시 이후 2년 7개월 만에 내외관 디자인을 다듬고 신규 파워트레인 도입, 그리고 안전 편의상 보강으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분 모델이지만 이제 차량 인상을 좌우하는 이제 전면 디자인을 바꿔 신차 느낌을 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외관은 이제 전면에 LED 헤드램프를 추가하고 쉐보레 최신 디자인 방향성을 반영한 듀얼 포트 그릴을 새롭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의 다변화 전략인데요. 기존에 지금 판매했던 1.5L와 2.0L 가솔린 엔진과 함께 1.8L 하이브리드 엔진과 1.6 디젤 엔진을 또 추가로 한다 합니다. 또 그래서 두 개를 추가한다는 이래서 또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내서 또 다양한 고객층을 또 효과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한국GM은 이제 직접 개발을 주도한 신형 말리부 디젤의 모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크루즈와 이코넉스에 탑재된 디젤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파워트레인이 독일 오펠이 개발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엔진은 이제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최고 출력 136마력, 제트 토크가 32.6을 발휘를 하고요. 신형 말리부는 이제 공차 중량을 좀 고려하면요, 실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에서 15kg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합니다. 생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평 제2공장에서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한때는 제2공장이 가동률이 100%였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면 캡티바가 생산을 했었는데 지난해 생산을 중단과 또 철수술을 인해 또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올 상반기의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2교대에서 1교대를 전환하면서 가동률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리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차 스파크에 이어서 판매량이 두 번째 높은 한국GM의 주력 차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리부는 9세대 모델 출시 해인 2016년에 36,600여 대를 판매 월 평균 3,000대 이상을 달성하는 실적을 또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이제 월 평균이 2,770여 대로 주춤한 뒤 올해는 절반도 못 미치는 월 평균 1,290대여 대로까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판매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말리부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친척 형이 지금
지금 말리부 차량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타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괜찮아요. 그 말리부 차량 자체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GM의 아까도 뭐 군산 공장 폐쇄, 또 철수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이미지가 또 그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 같이 또 차량 또 이미지가 또 떨어지게 되죠.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번에 신형 페이스백 리프트 모델을 출시한다는데 아직 그 정확한 일자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르면 11월 말쯤, 그러니까 한 다음 주 19일에서 11월 30 사이에 나올 확률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요. 아이고, 늦어도 12월 초에는 나와가지고 조금 실적을 판매를 하지 않을까. 지금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생각한 부평 이 공장은 거의 웬만하면 지금 생산 라인은 거의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생산 라인 준비는 거의 다 끝냈을 거고, 아무래도 지금쯤이면 지금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보고, 과연 신형 말리부가 과연 어떤 한국 GM에 또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정식 출시가 나오고 나서 기다려 봐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한 3개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토요타인데요. 토요타가 지난 6일 용산 전시장에서 올류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발론은 토요타를 대표하는 풀사이즈 세단으로 2013년부터 가솔린 모델을 판매해 왔으나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올류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차량의 성능을 미적으로 표현한 테크니컬 뷰티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바탕으로 스포티하면서 우아한 풀사이즈를 표방을 한다고 합니다. 풀 LED 헤드램프와 언더그릴을 강조한 전면 디자인은 앞으로의 아볼론을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를 키워 이전 모델 대비보다 전장이 15mm 넓어지고 전폭이 15mm 넓어졌으며 휠베이스가 50mm 길어져 프리미엄 세단의 넉넉함을 또 더했습니다. 네, 단단한 드라이빙 감각도 강하게 첨단 기술인 구조형 접착제와 또 레이저 스크롤 용접을 공법을 적용시켜 착지의 강성을 높여서 뛰어난 승차감과 고속에서도 주행 안정성과 또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해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비 약 20% 효율을 높인 파워 컨트롤 유닛과 트렌드 미션이 결합한 바로 218마력의 높은 시스템도 총 출력을 내면서요, 이를 통해서 이전에 느껴볼 수 없었던 고속 주행감과 동급 최고의 수준으로 북한면비 리터당 16.6km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사 럭셔리 브랜드급으로 렉서스 못지않게 정숙함을 위해서 대시보드 패널, 바닥, 천정 부위 등 광범위한 흡자재를 최적 재배치하여서 소음을 최대한 억제를 했고요. 4점식 숫자 4점식 엔진 마운틴 제적으로 배치하여 엔진의 진동을 획기적으로 또 저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편의사항을 얘기하자면 또 10개 SRS 에어백과 사각지대 감지 모니터,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또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롭게 토요타의 세이프티 센스라는 이 기술은 이제 차량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4가지 안전 예방 기술,
네 가지가 바로 차선 이탈 경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빙을 이 네 가지를 또 갖추었다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4,66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기사 이거 나오면서 관련 기사를 보니까 조금 30대, 40대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어떤 또 실적을 나타낼지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푸조인데요. 푸조에서 지금 공식 수입원이 바로 환불모터스에서 2019년형 SV 예약 판매를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19년 푸조 SV 라인업은 좀 강한 배출 가스 인증 방식인 이제 국제 표준 시험 방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과 DPF 디젤 필리자 필터를 성능을 또 강화를 했고, 신형 엔진과 자동 변속기 탑재, 그리고 테렌별로 편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반적인 연식 변경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또 상품성 강화를 이뤄냈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푸조 2008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출력을 이제 기존 모델 대비 20마력 높이 120 블루 HDI 엔진을 탑재했다고요. 기존의 6단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도 6단 자동 변속기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주차 편의를 돕는 어라운뷰 시스템을 또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푸조 3008과 5008 알루르와 그 다음에 GT라인을 탑재하는 신형 130 블루 HDI 엔진 역시 기존 엔진보다 최고출력이 또 10마력 정도 높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푸조 모델 최초로 탑재는 신형 이제 EATA 8단 자동 변속기를 이제 탑재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 6단 자동 변속기 대비 견인력과 가속력이 크게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연료 효율도 7%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 고객들을 선호하는 편의상도 추가가 했는데요. 알루르 상위 트림에 적용됐던 블랙 다이아몬드 루프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했었고요. GT라인은 이제 거리 조절과 정지 기능이 추가된 어댑티브 고르드 컨트롤 시스템이 더 더했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바로 GT는 엔진 사양은 같다고 합니다. 근데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또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을 시켰다고요. 또한 2019년 모델부터는 GT 트림에도 다양한 지형 조건을 대응하는 어드밴스드 그립 컨트롤과 18인치 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푸조 2008 SV 그다음 알루르 모델 같은 경우는 3,150만 원이라 하고요. GT라인은 3,350만 원이라 합니다. 이어서 또 푸조 3008 알루르가 4,070만 원, 그다음에 GT라인은 4,330만 원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조 3008 GT는 기존과 동일하게 4,990만 원이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푸조 5008 알루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490만 원이라 하고, GT라인은 그다음에 4,790만 원, 그다음에 GT는 5,490만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바로 제규어 이야기인데요. 제규어 XJ가 탄생 50주년을 맞이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 모델 XJ50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규어 XJ50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간 쌓아온 대규의
XJ의 존재감과 아름다움을 XJ만의 드라이빙 감성과 또 퍼포먼스 등을 전통적인 강점을 더욱더 강화를 했고요. 제규어의 XJ 같은 경우는 1968년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동안 제규어의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는 주요 모델로 우아한 디자인과 뛰어난 퍼포먼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세단입니다. 제규어 XJ50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적용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제규어 플러그십 모델만의 대표적인 존재감을 우아함을 선사를 합니다. 크롬 서라운드가 포함된 글로스 블랙크리가 크롬 블레이드가 적용된 바디 컬러 리어 밸런스가 추가된 XJ 스페셜 에디션 전용 바디킷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또 20인치 알로이 휠을 또 탑재를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에디 스페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로고도 바뀌어져 있고, 또 어댑티드 LED 헤드램프도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됐다 합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또 안전주행을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기본 적용이 되었답니다. XJ50 같은 로휠 베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 V6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답니다. 최대 출력은 30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71.4, 제로팩은 6.2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스페셜 에디션 가격은 1억 5,200만 원이라고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로 적용받게가 되면요, 1억 5,0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말까지 만약에 에디션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사진을 보니까 제규어 XJ만의 그 디자인을 또 유지하면서 유지와 그 다음에 전통성, 그 다음에 스페셜한 삼각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겹친 이런 차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바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인데요. 지난 8일에 그 제네시스 강남에서 신차 G90 미디어 행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계약은 오늘부터 돌입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정식 출시는 27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 미디어 행사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포토 동영상 취재 불가 조건으로 G90 신차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지금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7,706만원이라고요. 3.3 터보가 8,099만원, 그 다음에 5.0 가솔린 모델이 1억 1,878만원부터 라고 합니다. 일단 이 G90은 대형 세단의 대비고요. 이런 글로벌한 럭셔리 브랜드로서 더욱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선 G9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신차급 디자인 변화가 좀 적용이 됐고요. 외장 디자인은 수평적 구조의 실현이 특징으로 전작과 비해 안정되고 품위 있는 자세와 웅장하면서도 위협적이지 않는 캐릭터로 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고유 디자인 디테일이 G 매트릭스를 헤드 리어 램프 및 전용 휠에 적용해 강한 성과 풍부한 볼륨감을 잡힌 비례로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얘기를 조금 하고, 왜냐면 사진이 처음에 그 언론에 공개가 됐었을 때 그 사진이 완전히 일종의 천막에 가려져 가지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은. 그래서
조금 그거 위주로만 조금 얘기를 하고 27일 날 정식 출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조금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외관만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얘기를 하면 외장 컬러는 10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투톤 종합은 3종, 그 다음에 내장 컬러도 7가지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네, 지금 뭐 외관만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외관만 내장도 나왔는데 내장은 제가 조금 사진을 본 다음에 정식 출시가 된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식 출시가 27일날 출시를 한다니까 그때 그 다음 주에 구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은 지금 오늘부터 지금 한다 하고요. 정식 출시는 27일이라는 점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프라이빗 쇼룸을 지금 운영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쇼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출시 이전에 G90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라이빗 쇼룸에 가시면 이제 G90을 벌 수는 있지만 영상 및 사진 촬영을 불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그러면 한번 궁금하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강남일 것 같고요. 인천,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쇼룸이 따로 별도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제네시스 G90은 제가 27일날 출시 이후에 또 리뷰를 그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소식 리뷰는 다 했고요.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다음 그리고 팟빵과 파티 그다음에 마지막 유튜브에서 오토 트렌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식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 모터스포츠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영상과 영상들을 보시고 구독 및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 후원 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고요. 다음 주 새로운 국내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